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장중에 뭐 아침 시작했는데 갑자기 쭉 뻗는다.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 2차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났습니다. 그런 게 어떤 의미가 나올까? 네이버는 성장은 그래도 실적은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꺾었던 밸류만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가 더 풀리고 말까요? 경계를 좀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문제는 이게 어쨌든 시한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저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그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그 수정 작업, 네. 개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흐지부지 뭐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긴 해야 돼. 그렇죠.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하다가 그냥 얘기만 하고 또 그냥 표만 하려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반대는 실망이 크거든요. 네, 그것도 좀 근데 실망하더라도 이제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선거 전과 선거 후는 확 달랐거든. 자, 그러면 선거 전까지라도 어디 한번 그래서 달려봅시다. 그래서 생각이 바로 그 지점이야. 선거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게가 아니라 선거 전에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놔야 그렇죠,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여주기만 해서 그냥 끝낸다 그러면은 이거 다 알아야죠.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는 뒤에는 또 일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빨리 정책들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10년물 국채금리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1.9%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4.64. 제가 10년물 쪽은 다음 레벨이 아이고 어지럽네요. 예, 4.6에서 4.3 정도까지 여기가 다음 레벨로 되는데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 주에 입찰이 하나가 있는데요. 1,100만 달러, 1억 1,000만 달러, 하여튼 1,100만 달러 정도에서 규모가 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금리가 어디 붙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입찰률과 함께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또 금리는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또 금리는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WTI 기준으로 보니까 또 올라갑니다. 한 0.5%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80.9달러대 보니까 또 러시아 또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쪽은 계속 이어간다라는 쪽인데 좀 특이한 게 발생한 게 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미국 쪽의 천연가스는 어제 6.8% 하락했습니다. 급락이죠, 솔직히. 근데 가스는 잘 이릅니다. 어떤 때는 5% 올라가고 어떤 때는 5% 빠지고.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는 미국의 온화한 기후와 수요가 생각보다 약간 경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가스는 약간 남방 쪽이다 보니까 경기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경기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위축 우려 때문에 이 가스가 밀렸다. 예. 경기가 좋으면 네. 5시간 불 때고 경기 나쁘면 2시간 불 때고.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냥 다 껴입고 참는 이런. 근데 실제로 근데 유럽에서 네. 진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거기는 여기 왜 그 라지에이터라고 그러나? 왜 그런 네. 우리는 온돌이 아니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시간별로 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난방비가. 요즘 또 거기서 그게 그렇게 인기래요. 라지에이터로 하다 보니까 발 시렵고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예전에 저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침대 옆에 라지에이터가 있거든. 걸어져 있어. 그러니까 약간 몸을 틀어가지고 발을 라지에이터 올려놓고 삐딱하게 잤던 생각.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그랬던 눈물 났던 시절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거성이 되셔서 아니 거성은 무슨 거기 전기도 그 세대를 살잖아요. 미리 내가 돈을 다 집어넣어놓고 여기서 10,000원을 입금해놓고 10,000원 넣지 전기를 쓰다가 딱 안 넣잖아. 그럼 뚝 끊어져. 코인 난방방입니까? 코인 난방방이야. 그랬던 시절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난방을 사시죠 그냥.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요즘 인기래요. 네. 지금 라지에이터 이런 문화가 너무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저희처럼 온돌. 그러게요. 예. 나는 우리 한국의 이 온돌 시스템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느껴보고 그 문의가 되게 많대요. 그 콘덴싱 보일러, 경동 보일러 잘 보셔야 돼요. 네, 영업이 되게 활발하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지금 미국 증시랑 요거 잠깐만 요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자체가 이제 요 정도 위치에 돼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저항선 쪽에서 위쪽에 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 번에 글로벌 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또 볼까요? 뭐 아직 좀 떨어지는 상해종합 증시나 나머지 흐름들 빼고는 홍콩도 이 위쪽에 와 있고요. 대만도 이 위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쪽들이 일단 다 회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물론 이제 공매도 압박에 대한 청산 이슈는 물론 있겠지만은 자리상으로는 거의 글로벌 증시와의 격차를 다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글로벌 증시 눈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늘 반만하게 양봉 안 갑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눈치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2,500선 위다 보니까 거기서 뭐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하시고 오늘 시장 쪽에서는 어제 강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대로 또 그냥 갭상승에서 쭉 이끌어내기에는 약간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한국 시장이 더 레벨업 돼서 약간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니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 공매도 청사 그 인정해. 그래서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럴 정도의 체력들이 강한 국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현물 쪽에서 공매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게 파생이거든요. 선물에서. 네. 그리고 또 개별 주식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 개별 주식이 있어요. 선물 옵션이 있다 보니까 이거 풀 가동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이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는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거기서 공매도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괴리가 나와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금 이건 우리만의 특권이고 우리만이 가야 될 길이야라고 하기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장중에 뭐 아침 시작하는데 갑자기 쭉 뻗는다.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강한 종목들이 오늘까지 이틀째 장중에 빡 하고 솟는다. 그러면 액션은 그것도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자리는 다 일단 돌아왔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장중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것들 봤을 때 반도체 쪽에 지수는 보니까 0.3%.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관망세.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니까 플러스 0.5%. 근데 그나마 그래도 AMD 뭐 이런 쪽이 뭐 엔비디아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하긴 했지만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그게 나옵니다. 오픈 AI가 개발자 회의를 했죠. 첫 번째 개발자 회의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관련된 얘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는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떨어뜨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챗 GPT 4 터보. 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챗 GPT 4 하면 되죠. 근데 챗 GPT 4 터보를 이제 앞으로 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러닝에서 학습해서 그 다음에 추론해서 나오는 단계 쪽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 높은 엔비디아 쪽을 계속 쓸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지는데 어제 보니까 대만의 칩 설계 회사 중에서 미디어텍이 가성비 높은 것들 또 칩을 하나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은 엔비디아 쪽이 지금 주 대세를 가고 있지만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고민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성비가 또 하나의 대세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써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러면 그 칩 메이커들 쪽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게 다양화되는 현상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HBM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확대로 봐야 되는 거죠. 확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HBM 쪽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요 시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너가 무슨 칩을 쓰는 간에,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는 AMD 칩 IM3100E 시리즈 같은 경우는 HBM3가 더 들어갑니다. 칩이 약간 조금 보강이 아니냐 보니, 제가 보기엔 보강이 아니라 그럴 때 강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쪽에 5개 들어가면 얘는 8개 들어가거든요. 메이커 입장에서는 더 좋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래서 삼성이 지금 또 1조 가까이 들여서 천안 거의 올인시키려고 하는, 패키징 쪽에서 올인시키려고 하는 게 이런 의도다라고 보게 되면 이쪽 시장은 계속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장도 시장은 다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났습니다. 그런 게 어떤 의미가 나올까? 그리고 또 웬만한 HBM 관련된 종목들도 다 짱짱하더라고요. 뭐 물론 다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뭐 탄력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렇게 되면 2차 전지가 상한가 들어갈 정도로 다 강하면은 이런 종목들 아마 3% 5%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 흐름이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시장도 챙기고 있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좀 몇 가지 보게 되면은, 근데 오늘 그 테슬라 반값 차량 뭐 해가지고 또 나온 게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좀 알보말도 오늘 6%대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제 올랐던 급등했던 2차 전지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죠. 네, 미치지 말고 미치겠어요. 네.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펀더멘탈에서, 업황상에서 펀더멘탈 쪽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쪽에 바뀐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 근데 그거에 불구하고 저희가 밸류를 너무 깎았던 거. 그러니까 뭐 전기차 시대 이제 끝났어, 이럴 정도의 가혹한 밸류 압박이 있던 거는 너무 급하게 하락한 거죠. 그거에 대한 반발력은 인정합니다. 어제 그건 당연히 언젠간 나왔어도 나올 부분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기조, 그러니까 즉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그대로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수요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메탈 가격 중심으로 나오는 변화, 아직 크게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는 점,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업황들은 유지가 바뀐 게 없다라고 봤었을 때, 이거를 그대로 말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냥 어떤 구조적인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더 강했다는 부분들이 어제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거였거든요. 강하게 움직여서, 수급적인 내용들 때문에 강하게 움직여서 한번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2024년 아니면 2055년까지 쭉 장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거는 그냥 계속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장기로 끌고 간다고 하시더라도 성장주에 대해서의 변동성을 견디겠다. 성장주에 대한 변동성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막지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흔들리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가는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난 무조건 2030년 가서 팔래, 2025년 가서 팔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중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강했을 때,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웬만하면은 싸게 다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팔고 한 10% 밀린다고 하면 내 주수가 100주가 아니라 110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좋게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 최소 70주에서 100주를 내가 꼭 갖고 있겠다 생각하게 되면 70주에서 50주 정도까지는 두고 30주는 많이 대응했을 때는 좀 팔았다가,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거든요. 그 현금 갖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거 아니거든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30주에서도 50주 좀 팔았다가 그거 가지고 다시 흔들리게 되면 또 사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바라면서 성장이 이렇게 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 나왔을 때 내가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 나는 성장주에서 좋게 봐. 그러면 이번에 많이 빠졌으니까 사겠어. 사실 수 있었습니까? 더 빠질까 봐 못 사잖아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와 이거 저거 그냥 지난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100만 원대 다시 가겠어. 이렇게 한 번에 갈까요? 못 갈 수 있거든요. 또 에코프로 잠깐 볼까요? 지금 자리가 저희는 그냥 위쪽으로 쭉 간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중요한 자리 쪽에서 한 번에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중요한 지지권들 이런 자리 가서 여기까지는 내려왔다는 얘기는 언젠간 턴할 수 있다는 자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저항이 어디냐면은 약간 32만 원대 만약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저항에 걸립니다. 지난번 거래 많이 터지고 30만 원부터 32만 원대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쭉 하고 V자로 가기에는 지금 상황들이 아직 개선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밸류가 꺾여지면서 공매도에 따라서 압박이 컸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고개를 들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저항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좀 정리를 해줘야죠. 약간 정리했다가 다시 눌릴 때를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지금 뭐 리튬 가격이 반등했고 거기다가 메탈 가격들 다시 쫙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런 또 기준이 되는 종목들 여건들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상황들이 아닌데 수급이나 구조적인 것 때문에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비중 좀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 게 이런 때는 제가 목 놓아 얘기했었죠. 이거는 파는 자리 아니다. 차라리 돈 있으면은 좀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올라오게 되면은 한번 비중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을 보는 전략이 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그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강했던 섹터는 결국에는 산업은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는 이런 움직임들 같이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이런 쪽으로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조선주는 그냥 저희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냥 아유 조선 이거 맨날 그 자리지 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적 규모로 보게 되면 뭐 올해 3분기가 턴어라운드건 4분기가 턴어라운드건 내년에 레벨업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준비는 계속 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플랫폼 쪽도 성장주 밸류입니다. 성장주 밸류인데 이쪽에 대해서 일단 이제 금리 관련된 쪽에서 더 이상 금리는 못 올라간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게 되면 이런 인터넷 플랫폼주도 턴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성장주라고 하게 되면 그래 성장이니까 흐름을 맞춰 가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씩 확인돼 줘야 안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네이버는 성장은 그래도 실적은 괜찮네 하다 보니까 성장주 꺾었던 밸류만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가 더 탄력을 받을까요? 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기에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수급 관련된 쪽에서 뭐 그 공매도 청산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봤었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주 쪽에서는 일단 비수기입니다. 여객 쪽 비수기 들어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워낙 강세고 유가가 하락하고 하는 매크로 지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공 쪽에서는 긍정적인 거겠죠. 오늘은 약간 또 반대로 갔으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조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항공주에는 도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의외로 ISC가 많이 밀렸다가 좀 시장에 오해도 좀 많았고요. 게다가 또 SK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업 쪽으로 갔네.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ISC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었거든요. 이거 풀리는 것들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뒤늦게 움직이는 어떤 변화 한번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수급 관련된 종목은 눈에 띄는 거 두 종목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